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메시지를 꼭 타인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의 쓰임을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티타임 제작진 분들을 붙잡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한결같이 오늘의 게스트로 오신 이분을 손꼽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타임을 쉬어가는 기념으로 짧게나마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새로운 MC 송지원 PD입니다. 그동안은 친절한 동준 씨와 또 덕 PD님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는 저도 함께하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티타임 구독자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자료 수집의 왕, 공유의 왕이시죠. 바로 오승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진로진학 선생님이자 지금 에브리띵 채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진학캐스터로 학생들과 유익한 정보 찾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선생님 오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영상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또 실제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근데 그때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었어요. 입학사정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교사를 하시다가 입학사정관을 하시고 다시 교사가 되신 건가요? 네. 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입학사정관으로 이제 이직을 하셨을 때 다시 진로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방학이 없어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애초에 처음 직업이 입학사정관이었다가 그렇죠. 교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경험이 무섭다고 또 교사를 그렇죠. 하다가 입학사정관을 하니까 네. 감수하고 간 직업이었지만 네, 네. 이게 방학이 없어지니까 엄청나게 좀 매우 아쉽죠. 많이 슬펐고요. 네. 두 번째로 월급. 교사 월급이 뭐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 또 적진 않거든요. 나는 또 전문성을 찾으러 가려고 감수했던 거긴 한데 매달 받을 때마다 조금 있어서 네. 그래서 고민도 됐었고 가장 큰 거는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그리움 같아요. 마지막에 근무했던 학교가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멋진 모습이지만 은근 강남에서 스트레스가 꽤 많아갖고 좀 이걸 그만하고 내 전문적인 입시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었는데 네. 천상 선생님인가 봐요. 학교에 있으면 1년에 입학부터 졸업까지 과정 거치면서 지지고 볶고 있으면서 그 설렘 순간부터 아쉬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무직 직원같이 되는 모습이 아쉬워서 학교가 다시 그리워서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큽니다. 약간 현장이 더 네. 그리우셨던 거군요. 혹시 그래도 지금 만족하시겠지만 이 직업을 다시 또 교사로 바꾸고 나서 이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약간 이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거의 다 알 거예요. 특히 교대 나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나의 인생의 모든 사회생활 경험이 대학생이었다가 선생님인 경우 뭐 사범대 나온 선생님도 대부분 대학 나오고 뭐 임용 준비하고 선생님 이 코스가 밝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랄 게 나의 온전한 경험이 학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이탈을 했다 돌아오긴 했잖아요. 네. 나가 보니까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고3을 맡은다면은 학생들 가르치고 낮에는 잡무 보고 퇴근하고 방과 후나 주말에는 이제 수능 특강 풀어갖고 공부하고 그 다음 주 수업하고 이게 1년 내내 반복이거든요. 반복된 생활. 네네. 근데 이 교사 우산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편한 것도 있는데 그거 이상 밖을 좀 못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이탈을 고민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승열 선생님 하면은 다양한 진로 진학 정보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 티타임이나 에브리띵을 준비하실 때 도대체 이 많은 정보는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기 PD님은 퇴근하면 뭐 하세요? 퇴근하면요? 바로 씻고 자야죠. 저는 네. 퇴근하면 도서관 가요. 도서관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도서관 안 가셔도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도서관에 요새는 책으로 안 보고 인터넷으로 많이 정보를 얻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제가 집 얻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집 네네.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지금 사는 곳도 집 근처에 걸어서 한 5분 15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긴 한데요. 도서관에 가야 어쨌든 치열하게 뭔가 열심히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열정도 더 네. 불타오르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발품 많이 파는 게 중요하고 그걸 떠나서 제가 매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치 교육 관련 연관돼 있는 4대 일간지 뉴스 같은 거 다 보는데 매주 보아서 정리하고 구조화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리가 돼서 또 알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거 외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사에 있지만 과거에 또 대학에서도 몸담았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내부자 정보가 있어요, 사실은. 약간 요 영상 보는 선생님들이 거의 선생님이니까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 요 카페에다가 그 뉴스 매주 올리잖아요. 네, 아, 이 선생님들 집중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제가 애둘러서 쓰긴 하는데 정말 이제 공식적인 걸 올리기 때문에 네, 네. 정확하게 뭐 솔직하게 얘기 힘든 부분도 약간 좀 애둘러서 이렇지 않을까요? 쓰는 거 있는데 약간 제가 끝에 기사가 정리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쓴 게 있다면은 네. 참고를 잘해서 읽어보시라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에게는 그 진로란 무엇인가요? 진학이란. 이게 네.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철학적이고 딥한 질문이죠. 자기가 앞으로 쭉 사는 거에 있어서 네. 내가 어떤 식으로 삶을 영위할지 네. 그걸 찾아가는 여행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진로 진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약간 셰프로서 메뉴 셰프. 추천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 메뉴 추천. 학생이라는 손님이 왔는데 네네. 너 오늘은 이거 한번 먹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거 먹어보시겠어요? 오. 근데 이게 정말 본인이 딱 맞게 원하는 메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냥 맞지 않았는데 어색한 옷을 입는 게 될 수도 있긴 한데 많은 학생들이 고1 때 희망진로랑 고3 때 희망진로가 단지 고등학교 원서 쓰는 시점에 대한 진로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은근 많이 있죠. 그래서 그쵸. 재수도 하고 아니면 전과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이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본인한테 좀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딱 맞는 진로를 찾아갔으면은 다시 학교를 다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그 과정을 최대한 줄여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옷, 맞는 음식을 좀 추천해주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 또 학생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 메뉴 추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진로 교사로서 가장 보람됐던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뿌듯했던. 지금 생각나는 걸 좀 하나 얘기하자면은 작년이었네요. 새 학기 돼서 이제 첫 수업을 하고 이제 모르는 이제 첫 반에 저도 가서 저는 주로 이제 고3을 맡으니까 어떤 학생이 갑자기 표정이 이러면서 약간 연예인 보는 표정으로 선생님이 오승열 선생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했더니 그 학생 말이 선생님 제가 작년 고3이었던 누구누구 동생인데요. 언니가 대학을 되게 선생님 덕분에 잘 가서 고3 되면은 꼭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그랬다. 지금 연예인 보는 느낌인 것 같다. 아, 연예인. 오. 그래서 네. 너무 설레고 떨린다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게 있었고요. 아, 네. 그걸 떠나서 교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흐뭇하고 보람된 순간은 네. 졸업한 오랜 제자가 찾아오는 그런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첫 담임을 했던 학생이 아직도 연락을 줘요. 스승의 날이 되면은 영양제를 이제 기프티콘으로 보내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답변으로 그렇게 썼죠. 스승의 날이어서 생각나는 선생님 말고 너도 이제 벌써 졸업한 지 꽤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어른이고 하는데 살면서 힘들 때 기대고 싶을 때 찾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꼭 스승의 날 말고 그냥 힘든 일 있으면 편하게 쌤한테 연락을 하렴. 그렇게 답장을 하긴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감수성 풍부할 때 선생님에 대한 인상과 기억이 좋아갖고 아직까지 연락을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돼서 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 이게 조금 보람되고 뿌듯한 순간이 아닐까. 그래서 뭐 교사가 좋기도 하고 그걸 좀 오래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꼭 오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 저희가 좀 재밌는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현재 연봉에서 1,000만 원을 더 많이 받는 입학사정관 대 현재 연봉 그대로인 진로교사. 어떤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아, 연봉이 네, 지금 연봉에서 동결입니다. 진로교사는. 근데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은- 1,000만 원이 더 많나요? 맞습니다. 이거 영상 보는 쌤도 되게 이거 못 고를 것 같은데. 바로 제 생각에 바로 네. 고르실 것 같은. 저는 다시 교사로 왔지만 또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대로 또 매력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영역에서 확실한 또 전문가로 인정을 또 받아요. 또 명문대학의 입학사정관이면 어느 대학을 어디 행사를 가든 어느 대학에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조금 환영받는 분위기가 있어갖고 또 어깨도 좀 올라가고 가끔씩 뭐 TV에 나온다거나 뭐 네. 뉴스에 나온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선생님의 말이 길어지시는 거 보니까 왠지 알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좀 약간 천상교사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어, 1,000만 원 정도에는 그냥 다시 교사를 여전히 하겠다. 정말요? 그러면 2천이라면 아예 자꾸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달에 190만 원을 받고 내 그 성향과 너무 맞는 직업 대 진짜 이거는 안 맞는데 480만 원을 받는 직업. 아니 어떤 어디 걸 뭐 연구소 있으세요?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엄청 잘. 질문들이 좀 짓궂죠. 아 이거 고르기 정말 어렵네요. 네, 그래도 고르셔야 합니다. 굳이 고르자면은 조금 고연봉 받는 직업을 택해서 돈을 조금 모은 후에 월급이 적더라도 네. 조금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개인적으로 드네요. 빨리 모아서 좀 더 뒤에 나의 성향과 맞는 직업을 찾겠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형벌을 받잖아요. 네네. 형벌 받는 방식이 뭐죠 지금? 보통 감옥에 가죠. 그렇죠. 감옥 받는 방식이 시간을 뺏는 방식이잖아요. 그만큼 시간이라는 게 모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돈을 많더라도 내가 이게 제대로 쓸 시간이 없다면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큼 좀 모아서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진로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도 진짜 안 맞는데 480만 원 받는 직업으로 선택하셨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재미삼아서 이런 좀 짓궂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오승열 선생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또 어려운 질문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좋은 교사라고 답한 게 좀 되게 민망스럽긴 한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좋은 선생님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선생님이나 네. 스스로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뭐 부끄럽지 않게 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 가질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네. 또 사범대 다닐 때 네네. 생각이 나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학교육 이제 전공을 하니까 좋은 수학 선생님이 갖출 자질은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라면은 세 가지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로 네. 일단 수학을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수학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들을 좋아해야 되고, 내가 학생에 대한 즐거움도 있고 가르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라든지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성은 조금은 그래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저도 선생님께서 좋은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행보가 좀 궁금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들었을 때 저분은 이 특성화고 혹은 진로진학 분야에서 좋은 선생님이야,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었어라고 그런 이름 듣는 사람이 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게이머는 죽어서 이니셜을 남긴다고. 네. 저는 언젠가 나이 들어서 훌륭한 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네, 꼭 그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캠퍼스 멘토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도 저희 티타임에서 에브리띵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해주고 계시는 진로 선생님 오승열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지금까지 또 하고 계시는 일이 단순히 일로서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이나 또 그러한 삶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보면서 조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티타임 나왔는데요. 네, 이 네.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 에브리스팅 채널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이 에브리스팅 채널 영상을 교실에서 많이 틀어주고 학생들에게 많이 보급해 주셔야 더 많이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에브리스팅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오승열 선생님 만나봤는데 티타임 강의가 조금은 부담스러우셨던 교사 선생님들, 저희 이런 인터뷰 형식의 프로그램도 이제 막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교사들의 그런 재밌는 이야기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저희 다음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언젠간 만나 뵙길 바라며 다음에 봐요. 제발.